자, 이번 시간은 알퐁스도 대 황금 머리를 가진 사나이. 알퐁스도 대는 황금 머리를 가진 사나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잃으면 안 되는 자신만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떤 욕망을 위해서라도 안 되고 어떠한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 되며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자, 내용 보도록 하자. 우리 이름을 했을 나비처럼 한 페이지당 한 문장씩 밑줄을 친다. 황금머리를 가진 사나이. 부인, 당신이 저에게 보낸 편지를 읽은 후 이런저런 이유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어둡고 무서운 이야기만 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즐거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나는 별로 슬픈 일이 없습니다. 지금 파리의 자국한 안개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으며 음악과 와인으로 유명한 밝은 언덕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사방에 반짝이는 햇빛과 즐거운 음악만이 있습니다. 새들의 오케스트라, 까치들의 합창, 낮이면 끝없이 노래를 부르는 새들의 무리, 매무의 합창 소리, 목자의 피리 소리와 포도밭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갈색 머리 아가씨들의 웃음소리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여기서 걱정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인에게 내가 말한 무겁고 슬픈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와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파리와 너무 가깝게 있습니다. 매일 파리의 슬픈 소식이 이곳의 소나무 숲으로 날라 들어갔고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나는 가난한 샤를르 바르바라가 불쌍하게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작은 풍차는 슬픔으로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요새 또 매미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에 즐거운 마음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부인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재미있고 흐뭇한 이야기 대신에 슬픈 전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약간 서론이다, 서론. 자, 밑줄 긋자. 한 문장만 밑줄을 긋자. 자, 두 번째 페이지. 옛날 황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를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부인, 이것은 정말로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것은 머리였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의사는 그를 보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머리는 무겁고 두개골은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죽지 않고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처럼 자랐습니다. 그러나 큰 머리 때문에 항상 몸을 무언가에 의지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주위 물건에 부딪히면서 걸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였고 그의 큰 머리 때문에 쉽게 넘어졌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계단을 불러 대리석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일으키니 몸에 작은 상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의 금발머리에는 두세 조각의 황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황금머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황금빛 머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왜 이전처럼 마을 아이들과 놀아서는 안 되는지 물었습니다. 자, 한 문장만 정리한다. 밑을 친다. 자, 세 번째 페이지. 누가 너를 데려갈까 봐 그런 걸 한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붙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조용히 혼자만 놀았습니다. 그 아이는 무거운 몸으로 혼자 이것저것을 어렵게 다녔습니다. 아이가 18살이 되자 부모는 마침내 하늘에서의 그 무거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키워준 몫으로 약간의 황금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호두 크기만한 황금덩이를 떼어내 자랑스럽게 그의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황금을 어떻게 머리에서 떼어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황금으로 눈이 먼 아이는 이성을 잃고 자기 힘으로 심히 만족하고 도취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18살이 되니까 그는 단순히 목표 없이 황금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그의 인생은 이미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아낌없이 뿌리고 왕자처럼 살았으며 마치 황금이 그의 머리에 무한정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눈도 빛을 잃었고 뺨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건강을 잃어가는 거지. 어느 날 아침 미친 듯이 놀고 마시면서 지낸 날이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희미해지는 양쪽 불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머릿속 가득했던 황금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할 시간이 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황금 머리를 가진 남자는 부지런히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며 자유로웠던 시절에 어울렸던 사람들과 멀어지려 노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문장만 밑줄을 치자. 자, 다음입니다. 모든 유혹을 떨쳐내고 다시 떼어내고 싶지 않은 운명의 황금머리를 잊어버리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 친구가 조용히 혼자 살고 있는 그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불쌍한 황금머리의 남자는 아픈 머리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겨우 깨어나 보니 그 친구는 코트에 무언가 숨기고 달빛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시 금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황금머리의 남자는 어쩌다 우연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끝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모든 마음을 바쳐 금발 소녀를 사랑한 것입니다. 소녀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녀는 신발에 매달려 있는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예쁜 리본, 흰 깃털 및 붉은 갈색 장식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작은 새와 귀여운 인형 같은 귀여운 소녀의 손에서 그가 떼어주는 황금 조각들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 소녀는 모든 일을 마음대로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슬픈 황금머리의 비밀을 감추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물었습니다. 우리는 부자이지요? 그럼 부자지. 불쌍한 황금머리 사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무것도 모르고 그의 머리를 쪼아먹는 듯한 이 작은 프랑스에 대한 애정으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여기까지. 자, 한 문장 밑줄을 친다. 사랑하는 소녀가 생겼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러나 그는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황금을 꺼내는 것을 두려워해 아껴두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녀는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부자하지요? 정말 행복해요. 뭔가 비싸고 좋은 것을 더 사주세요. 괜찮지요? 이렇게 부탁하면 그는 황금을 머리에서 꺼내 그녀를 위해 값비싼 것을 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소녀는 이유도 모른 채 작은 새처럼 갑자기 죽었습니다. 황금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만 남자는 남은 황금을 꺼내 살아가는 소녀에게 멋진 장례식을 선물했습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종의 엄숙한 울림,
검은 손으로 장식한 장엄한 살인마차, 고급 깃털로 장식한 말, 등단에 박힌 은색 구슬 등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어떤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황금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로 관주하는 일꾼들과 국가꽃을 판 여자들에게 아끼지 않고 황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묘지를 떠날 때 이제는 그는 머리바닥에 황금 조각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양손을 늘어뜨리고 힘없이 걷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자, 한 문장 밑줄 긋자. 자, 마지막 페이지다. 어느 날 밤에 성점의 선반에 불이 들어왔을 때 그 불쌍한 사람은 큰 선반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반 안에는 불빛 아래서 번쩍이는 예쁜 옷과 장식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앞에 서서 백조 깃털이 달린 파란색 신발을 보았습니다. 이 신발을 그녀에게 선물하면 정말 좋아할 텐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잊고 신발을 사러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가게 주인이 누군가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한 남자가 판매대에 기대어 괴로워하면서 가게 주인을 쳐다봤습니다. 황금머리를 가진 남자는 백조 깃들로 장식된 파란 신발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마지막 황금 조각을 주인에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것이 황금머리를 가진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꿈처럼 들리겠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자신의 황금, 자신의 모든 것, 피와 살까지 떼어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 자, 그들에게 삶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죽음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모두 황금 머리를 가진 부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황금 머리를 가진 부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모으는 것들을 담는 튼튼한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자인데 그것을 별로 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써서도 안 되고. 자, 우리도 마지막 페이지 한 문장 밑줄을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자. 400자로 요약을 하고 한 문장 각 페이지별로 한 문장을 작성하고 6페이지지? 6문장을 이용해서 내용을 요약하면 되는 거야. 자, 내용이 충실히 요약되도록 깊이 생각해서 작성한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되돌려 이야기를 새롭게 창작하시오. 재미가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교훈이 있거나 셋 중에 하나 가 있는 이야기로 창작해보자. 시간은 400자다. 시간은 10분이고 길이는 400자다. 400자 이상이야.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황금머리를 가진 사나이에 대해서 알퐁스 도데의 작품을 공부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우리 인생에서 낭비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자, 이번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 성공의 길과 진리의 길에서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새롭게 창작해보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